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양대학교 미래인재교육원에서 체육 철학을 담당하고 있는 손지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제, 저번 주였죠? 예, 토요일 날 여러분들 얼굴 뵙고 인사를 한번 드렸었는데, 어, 역시나 이번 주도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벌써 어느덧 비대면 수업을 한 지도 10주차가 벌써 접어들게 되는데요. 이번 10주차에서는 체육학의 세분화와 통합화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한번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저번 주에 저희가 그 체육학, 체육학 학문의 자생적 패러다임에 대해서 체육 인문학의 전반적인 구조에 대해서 한번 수업을 해봤는데, 이번 주는 좀 더 나아가서 이 체육학의 세분화와 통합화에 대한 한계와 실제에 대해서 한번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체육학의 세분화와 통합화입니다. 현대의 학문 체계와 체육학은 과학화라는 미명 아래 세분화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 담론에서는 체육학 연구의 세분화 경향에 대한 분석과 비판, 그리고 이의 극복 방안인 통합 연구의 향방과 실제 등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육학 연구의 세분화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극단적인 세분화에서 덜 분화로, 덜 분화에서 부분 통합으로, 그리고 종국적으로는 완전 통합의 길을 목표로 한 하위 영역 간의 소통만이 체육, 스포츠의 제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찾고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체육학 통합 연구의 예로서 스포츠 역사 철학, 스포츠 사회심리학, 스포츠 생리역학, 스포츠 사회철학, 스포츠 생리심리학 등이 제시되었고, 체육학의 전 계열을 망라하는 스포츠 인지과학이 제안되었습니다. 통합 연구의 접근 방법으로는 경계 허물기보다는 경계의 다리 높이가 현실적으로 유용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20세기의 사회 풍조가 분열과 대립이었다면 21세기의 화두는 상생과 조화이어야 한다는 주장이 굉장히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는 산업사회에서 지식 정보 시대로 이어지면서 더욱 강화된 과학주의와 인간 중심주의의 한계에 대한 극복 방안으로서 통합과 생태 중심 사상을 설정하려는 의지의 표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의 이러한 요구와는 별도로 현대의 학문 체계는 일부의 우려를 뒤로하고 여전히 과학화라는 미명 아래 세분화의 길을 가고 있는 경향이 강합니다. 종착점까지 가야 심리적 안정을 찾는다는 환원주의자들의 집념이 세분화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윤리적 체험의 세계, 심미적 체험의 세계, 그리고 종교적 체험의 세계는 방법론적 환원주의가 제안하는 세계일 수 없음을 지적하였고, 서양에서 시작된 근대 학문이 공동의 영역을 없애고 세분화된 영역을 모두
독립국가처럼 만들었음을 비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의 부작용에 대해 객관적으로 타당한 것만을 규정하고 연구하는 현대의 과학은 가치평가의 문제를 배척하고 시민사회의 상호교통을 도덕적 규범으로부터 분리시킨다고 염려하였습니다. 결국 세분화에 대한 긍정적 효과보다는 부작용에 대한 염려가 더 크게 표출되고 있습니다. 현실은 분과 학문의 정해진 틀로 대처하기에는 너무 복잡한 것입니다. 이러한 경향은 체육학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1960년대부터 본격화된 체육의 학문화는 과학화 그 자체였습니다. 체육학은 연구의 방향 설정과 연구 방법의 개발보다는 모학문으로 불리는 기초학문의 지식을 정제 없이 도입하여 인간 움직임과 관련된 하위 연구 영역의 구축에 바빴습니다. 자연히 체육학의 연구는 거시적 차원의 연구보다는 과학의 특성에 맞게 미시적인 접근이 주류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결과 체육학은 반세기가 흐르는 동안 영어 표기의 제 이름 하나 개발하지 못한 채 큰 울타리를 스스로 허물면서 분업화된 도시국가에서 제 나름의 연구만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체육학도 하위 영역의 세분화에 따른 부작용을 염려해야 하는 시점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적 합리성 없는 과학적 합리성은 공허하고 과학적 합리성 없는 사회적 합리성은 맹목적이라는 칸트의 명제를 빌린 백의 주장 혹은 진리의 행보는 우리가 애써 만들어 놓은 학문의 경계를 존중해주지 않는다는 화두. 그리고 인간의 이성에 비추어 볼 때 전체는 전체가 아니라 부분이며 부분은 부분이 아니라 전체일 수 있다는 변증법적 담론이 외면할 수 없는 지침이 되었습니다. 상생과 조화라고 하는 21세기의 향방이 체육학 연구의 지표가 된 것입니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 즉 체육학 연구의 세분화 경향에 대한 분석과 비판, 그리고 이의 극복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통합 연구의 방향과 실천 과제를 설정해 보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세간 연구라는 걸 한답시고 적지 않은 시도들이 있었지만 노력의 대부분은 여러 학문 분야의 연구자들이 제가끔 자기 영역의 목소리만 전체에 보다는 다학문적 유희에 지나지 않는다는 일반 학문에서 나타난 시행착오가 체육학 연구에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도 이 연구가 추구하고자 하는 의의입니다. 체육학의 세분화와 통합화에서 첫 번째는 학문의 세분화 원인과 한계입니다. 인문학적 지식이 주류를 이룬 15세기 중세까지는 지식의 세분화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16세기에 들어서면서 지식이 쪼개지기 시작하였고
엄밀하게 말하면 지식이 쪼개진 것이 아니라 지식을 탐구하는 학문 영역들이 갈라진 것입니다. 이는 분석적 연구 방법을 전제로 하는 자연과학의 출현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학의 최전선에는 언제나 자연을 자연적 구성 성분으로 쪼개는 환원주의가 있습니다. 환원주의는 다른 방도로는 도저히 뚫고 들어갈 수 없는 복잡한 체계를 비집고 들어가기 위해 채용된 탐구 전략입니다. 궁극적으로 과학자들을 흥분시키는 것은 복잡성이지 단순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환원주의는 복잡성을 이해하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학문의 세분화 경향은 학자들이 전공의 순수성과 정통성에 대해 강하게 집착하는 것 또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학문의 전문성이 보장된다는 장점도 있지만 인접 학문과의 소통이 단절되어 자기도취나 시대착오적인 연구를 할 수 있다는 부작용이 동반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영국의 물리학자이자 작가인 스노우는 부문화의 과학혁명이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현대 서구 사회의 직접 생활이 문학적 지식인들의 인문적 문화와 자연과학자들의 과학적 문화와 양극화되어 있으며 이 두 문화 사이의 단절이 굉장히 심각해 사회 발전에 치명적인 요인이 된다고 우려하였습니다. 또한 극히 인위적이고 임의적인 구분의 바탕에 생긴 문과 문과와 이과 양쪽이 상대 쪽에 대해 극도로 배타적인 태도를 취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우려를 하면서 이들 간에 우리가 느끼는 뚜렷한 차이라는 것은 양쪽 분야들의 내용과 성격에 실제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관념적, 제도적 장벽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임을 지적하였습니다. 결국 학문들 사이의 엄격한 구분은 할 수도 없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학문의 세분화와 함께 학문 간의 소통이 없는 폐쇄성 또한 현대 학문의 시대적 추세이자 문제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자신의 연구가 인류 사회에 미치는 역할을 살핀 만큼 정신적 여유를 갖고 있지 못한 실정이며 인문학자들은 과학기술에 대해 무지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과학기술을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되어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원인은 과학자들의 훈련 과정에는 논문이나 저서에 담긴 다양한 의미의 상관 구조를 파악해내고 이를 다룬 주제와 연관시켜 저자의 숨은 의도까지 포함하여 다양한 논증 구조를 정확하게 읽어내는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일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환원주의가 과학의 일차적이고 핵심적인 활동이라 하더라도 과학자들이 분해와 분석만 하는 것은 아니며 가치와 의미에 관한 철학적 반성을 통해 종합과 통합의 능력을 단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윌슨의 주장에 유의할 필요가 있게 됩니다. 모든 분과 학문의 지식을 하나의 구조로 통합하려는 시도는 엄두를 내기 어려울 만큼 지나치게 커다란 과제이고 가능성 역시 희박합니다. 학문의 통합화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학문과 학문 사이의 학제 간 연구, 즉 통합 연구는 현대 학문이 추구해야 할 시대적 조류이며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학문 분야 간 통합과 소통에 의한 혁신에 기대를 걸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학문의 통합 화합 향방과 실제입니다. 21세기 과학기술 문명의 특징을 대표할 수 있는 핵심적인 단어로 통합을 상정할 수 있습니다. 20세기에는 거의 모든 과학기술 분야가 전문화, 세분화되는 과정을 통해 그 내용을 충실히 해왔다면 21세기에는 각 분야가 통합되는 과정을 통해 각 분야의 충실화만으로 포괄할 수 없는 많은 문제점을 해결하는 작업이 전개되지 않을까라고 통합 연구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학문의 통합화에 있어서 대표적인 경우는 아무래도 자연과학과 인문학의 학계 간 연구가 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학문의 세분화로 인한 발생한 위기는 절합의 형태가 아니라 인문학과 자연과학의 공동 연구로 극복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간 지성의 가장 위대한 모험은 예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지만 과학과 인문학을 연결해 보려는 노력입니다. 지식의 계속적인 파편화와 그것으로 인한 철학의 혼란은 실제 세계의 반영이라기보다는 학자들이 만든 인공물일 뿐입니다. 지금보다 과학자와 철학자 사이의 협동 연구가 결실을 맺을 만한 시기는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통섭을 시험해보는 일을 가장 위대한 지적인 도전으로 간주하고 있는 시대, 즉 종합의 새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전공자들이 인문사회를 공부하고 인문사회 전공자들이 과학기술을 알아야 합니다. 일찍이 스노우가 지적했듯 두 문화가 소통해야 하고 인문과 사회적 성찰 없는 과학기술은 위험하고 과학기술의 규모가 클수록 그 범위는 확장됩니다.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영역 간의 소통을 강조하면서 인문학과 자연과학의 학계 간 연구의 예를 들어 유럽 국가에서와 같이 철학자가 원자력 발전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신학자가 미래에너지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을 맡는 일이 생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학계 간 연구의 출현으로 이제 자연과학과 인문학의 전통적인 구분이 무너지고 이의 수평적 통합으로 학문 체계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는 과학을 이해하는 인문학자, 인문학적 상상력을 지닌 과학자의 출현을 기대하는 지적 풍토가 조성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통합 연구에 대한 실제적인 접근으로서 여러 학자들이 가능한 영역과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과학적 사유를 철학적 사유와 연결시키는 메타사이언스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메타사이언스는 현대 과학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철학적 사색과 비약을 시도하는 영역으로서 과학이 인문학과 만날 수 있도록 하며 과학적 사유가 인문학적 사유와 연속, 불연속의 관계로 연결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이는 철학의 기본 문제 영역인 형이상학,
또는 존재론, 가치론, 인식론, 방법론을 포함하는 모든 영역에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학문 분야가 통합된 여러 가지 예를 보다 구체적으로 들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자연과학 분야의 내부 통합입니다. 이는 물리화학, 생화학, 분자생물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 등의 간 학문, 또한 정보통신 기술, 원거리 통신 기술과 컴퓨터 기술의 결합, 인간 게놈 프로젝트, 테크노사이언스 과학과 기술의 통합화입니다. 또한 과학기술과 인문사회의 통합으로 과학기술사, 과학기술철학, 과학기술사회학, 과학기술정책학, 과학기술과 인문사회를 역사적, 철학적, 사회학적, 정책학적으로 연결하여 규명하는 과학기술학의 통합연구입니다. 또한 기술경영학, 그리고 복잡계 과학기술과 경제사회의 연결을 볼 수 있습니다. 밀슨의 저서 통섭을 번역한 서문에서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거의 모든 학문 분야의 통합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예를 생물학을 중심으로 들고 있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진화 발생 생물학. 생물학은 자연사 연구인 박물학으로 시작하여 19세기의 발생학, 20세기의 자연사, 유전학, 실험 발생학의 세 분야로 발전하다가 최근에 학제적이고 통합적인 성격으로 변모하였습니다. 이는 기능생물학과 개체생물학을 포함하는 진화생물학 분야들이 통합되어 생명 현상을 포괄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입니다. 통합생물학과 버클리 소재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이 생물학 관련 학과를 통폐합하여 그동안 환원주의 일변도로 나아가던 생물학이 더디어 종합의 차원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또한 진화생물학과 인지심리학이 결합된 학제간 연구인 진화심리학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진화에 의해 설계된 마음의 구조를 밝히는 진화심리학은 1992년 적응하는 마음의 출간을 계기로 하나의 독립된 연구 분야가 되었습니다. 이 책은 심리학자인 코스미즈가 남편인 인류학자 투비와 함께 편집하였고 이들은 진화심리학을 진화생물학, 인지과학, 인류학, 신경과학의 결합에 근거를 두고 인간의 마음을 설명하려는 접근 방법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이어 생명공학의 발달로 생명윤리가 부각된 것처럼 신경공학의 윤리적 측면을 다루는 신경윤리가 새로운 화두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생명공학과 신경공학이 발달하면서 누구나 사이보그로 바뀔 수 있게 됨에 따라 생물과 무생물, 사람과 기계의 경계가 서서히 허물어집니다. 사이보그학이라는 새로운 학제간 연구가 주목의 대상이 되는 것도 그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자연과학과 인문학의 통합 연구의 당위성을 주장하였습니다. 또 윌슨은 미국 의회에 계류 중인 법률의 반 정도는 중요한 과학기술적 요소들이 이미 포함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의 학제 간 접근에 관심을 가지고 기초과학이 점차 기술에 의존하게 되고 또 기초과학의 성과가 곧 기술화되는 지금의 사회에서는 기초과학, 응용과학, 연구개발, 산업기술을 직선적 관계로 파악하기보다는 이들이 서로 동화되어 가며 공생하는 과학기술 복합체로 파악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 복합체화 과정이 더 가속화될 전망이다라고 하면서 기초과학이 이론의 연구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 참여하는 학문 체계가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의 궁극적 통합이라는 것이 후자에 의한 전자의 단순한 흡수여서는 곤란하지만 여기에 실천에 대한 이론의 종속이 아닌 이론과 실천의 통합을 이룩하는 계기를 찾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적 이론적 삶의 우위를 고집하려는 것보다 현실적인 뿐더러 한결 인간다운 선택일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의 통합적 연구 과정에 있어 이론과 응용의 수평적 통합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체육학의 구조와 세분화입니다. 첫 번째로 체육학의 성립과 명칭에 대해서는 체육은 기능 중심적인 교과이므로 학문적인 지식은 다루지 않아야 한다라고 도전에 대한 응전이었다는 주장과 학문의 직접 생산성을 강조한 더 포스트 스퍼트닉 운동의 영향이 컸다는 주장 모두 설득력이 있습니다. 체육학의 성립에 따른 가장 시급한 과제는 체육학을 대변할 수 있는 용어의 개발이었습니다. 많은 체육학자들이 피지컬 에듀케이션으로는 체육학을 대변하기 어렵다고 보았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든 합리적인 미래의 예측을 위해서는 여러 개념 속에서 공통 요소를 추상하여 종합하는 하나의 관념, 즉 개념을 명확하게 설정한 후 관념이나 대상을 지시하는 명칭을 정확하게 도출해야 했습니다. 이는 하나의 개념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모든 이에게 동일한 현상을 지시할 수 있는 언어적 상징을 명료하게 정의해야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맥락입니다. 그리하여 피지컬 에듀케이션 대신 더 아트 앤 사이언스 오브 휴먼 무브먼트로의 전환을 주장하였고 그 외에 스포츠 사이언스, 휴먼 퍼포먼스, 스포츠 스터디스, 휴먼 다이나믹스, 헬스 에듀케이션 등의 주장이 있었으며 국내에서도 운동학, 스포츠학 등의 도입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제 체육 계열 학과의 명칭으로서 피지컬 에듀케이션은 사라져가고 있는 실정이 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자는 체육학의 영어 표기로 피지컬 에듀케이션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고 그 근거로서 교육과 교육학의 영어 표기가 동일하게 에듀케이션일 뿐만 아니라 의학에서도 메디컬 사이언스라는 용어를 큰 울타리로 하고 있음을 상기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체육학의 구조와 하위 영역의 세분화입니다. 체육학은 휴먼 무브먼트에 대한 인문, 사회, 자연의 전 계열이 문제 해결에 동원되어야 하는 구조적인 특성에 의해 하위 영역이 복잡하며 영역 간의 이질감 또한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스포츠, 체육사회학, 행전론, 역사철학 및 비교 스포츠, 체육학, 운동생리학, 생체역학, 운동 발달 및 스포츠 심리학 등의 6개 영역으로 설정하였고, 그리고 스포츠 철학, 스포츠사, 스포츠 심리학, 스포츠 사회학, 운동 생리학, 생체 역학 등의 6개 영역으로도 분류하였습니다. 체육학의 세분화 현상은 학회의 구성을 보면 더욱 잘 알 수 있습니다. 1953년에 설립된 한국체육학회는 1955년부터 학회지를 발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전공이 미구분된 상태에서의 발간이었으며 이러한 방식이 1978년까지 이어지다가 1979년부터 인문사회과학 영역과 자연과학 영역으로 구분하여 학회지를 발간하였습니다. 한국체육학회가 분과학회의 체제를 갖춘 것은 1993년부터였는데 학회지가 분과별로 분류된 것은 1996년부터입니다. 1999년까지 13개 분과로 이어오다가 2000년에 14개, 2002년에 15가 분과가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회원이 4천여 명 수준인 학회에 체육학의 영역이 15개로 세분화되어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체육학의 세분화 현상에 대해서는 체육학이라고 하는 모체를 흩트려 하위 영역들이 모학문으로 불리는 기초학문의 영역에 흡수될 수 있다는 염려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학문의 분화는 지금까지 방식으로는 관찰할 수 없는 대상을 관찰할 수 있게 해주고 이를 통해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며 대상 세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입장도 있습니다. 전자는 체육학이 분화될수록 학문적 정체성은 모호해진다는 주장이고 후자는 그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연구자의 입장에서 보면 학문별 장르가 깨지는 추세는 갈수록 강해질 것이라는 예측을 지지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체육학의 세분화 결과 다음과 같은 부작용들이 이미 도출되고 있고 이는 모두 체육학의 정체성 상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염려들입니다. 첫째, 미시적인 접근 방식에 의해 휴먼 무브먼트에 대한 궁극적이고 총체적인 문제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단편적인 해석만 가능하다는 이야기. 둘째, 세분화된 영역이 모 학문의 이론과 방법을 극복할 수 없어 모 학문의 종속 분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하위 영역이 모 학문으로 흡수된다는 염려입니다. 세분화된 하위 영역 간의 소통이 단절되어 체육학의 울타리가 허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위 영역 간 소통 불능 상태를 염려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염려들을 우리가 잘 보완을 해야 체육학이 더 발전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학 통합 연구의 방향과 실제입니다. 첫 번째로 체육학 통합 연구의 방향은 현대 학문의 체계에 대해서 학문의 개별성은 없어지고 총체성만 남아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학문의 개별성과 총체성이 한꺼번에 관철되는 관계를 되찾아야 한다고 하면서 과학과 통찰은 상대적으로 구분되고 서로 연결되어야 온전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아무리 철학이라도 허무맹랑한 사실을 전제로 해서 논리를 구사할 수는 없고
자연과학 역시 논리 없이 성립될 수는 없습니다. 이론은 사실과 논리의 결실이다라고 하면서 개방성이 적으면 실효성 있는 학제 간 강의도 학제 간 연구도 어려워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학문의 개별성이 강조되는 세분화와 총체성이 강조되는 통합화는 현대 학문 체계에 있어 양대 주류이나 이들을 별개의 접근 방식으로 이원화시키기보다는 학문 간의 소통, 즉 학제 간 연구를 통해 조화를 찾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학문의 세분화를 염려하면서 이의 대안으로 학제 간 연구, 즉 통합 연구의 강조는 체육학계에서도 1990년대부터 서서히 도래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염려하는 공통점은 체육, 스포츠 현상에 대해 인문학적 소양에 근거하지 않은 과학적 연구와 과학적 지식이 결여된 인문학적 연구, 사실적 탐구와 논리적 구사가 분리된 연구,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의 엄격한 구분에 의해 이론과 실천이 괴리된 연구, 사회적 합리성이 결여된 과학적 연구와 과학적 합리성이 결여된 사회적 합리적 연구 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분화된 연구들은 학문의 큰 그림을 그리는 데 관심이 없으며 지식의 호환 없이 전문 분야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세분화 연구가 아닌 것은 무조건 통합 연구라는 극단적인 이분법적 사고로는 체육학 연구의 합리적인 방향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개별성과 총체성, 과학과 철학, 사실과 논리 등의 조화를 소통을 통해 도모하면서 특정한 학문 내부의 급격한 변화보다는 점진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방법면에 있어서도 학문 영역 간의 무조건적인 통합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극단적인 세분화에서 덜 분화에서 부분 통합으로, 그리고 종국적으로는 전체 통합의 길을 목표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리고 체육학의 통합 연구는 하위 영역 간 활발한 소통의 추구만이 체육, 스포츠의 제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찾고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체육학 통합 연구의 실제입니다. 체육학이 지나치게 세분화되는 현상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면서도 통합 연구를 한다면 도대체 어떻게 한다는 말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선 유사 하위 영역 간 통합, 즉 부분 통합을 들 수 있습니다. 체육학의 구조로 볼 때 계열 내 통합 연구가 시도된 후 계열 간 통합 연구의 시도가 합당할 것입니다. 인문학 계열 내 통합 연구로서 체육사와 체육 철학이 접목된 스포츠 역사 철학 영역을 들 수 있습니다. 역사 철학은 역사 과정이나 역사 인식을 다루는 철학의 한 분야로서 인류 역사의 기원과 목적, 그리고 그 의의와 통태 등에 관하여 철학적인 성찰을 하는 학문입니다. 그리하여 스포츠 역사 철학 분야는 체육, 스포츠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철학적 성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과학 계열 내 통합 연구로서는 스포츠 사회 심리학을 들 수 있고, 자연과학 계열 내 통합 연구로서는 스포츠 생리 역학 같은 것들을 들 수 있습니다. 인문학과 사회과학 계열의 통합 연구로서는 스포츠 사회 철학을 들 수 있고,
자연과학과 사회과학 계열의 통합 연구로서는 스포츠 생리심리학을 들 수 있습니다. 인지과학을 통합 연구의 시도는 분과 학문이 갖는 개별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데 목적이 있으며, 인지과학을 체육학 연구와 연결시키려는 근거는 인지과학이 마음은 본유적으로 신체화되어 있다는 입장을 지지하기 때문입니다. 체육학에 있어서 통합 연구의 시도는 세분화와 통합하는 택일이 아니라 그것들의 조화에서 해결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 자연과 문명 간의 택일적 선택이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듯이 학문의 세분화와 통합화의 경계도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며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인위적인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와 함께 체육학 하위 영역의 통합적인 연구가 성숙되기 위해서는 체육학회가 학회지의 편집 및 학술 발표회의 성격을 통합하여 조정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 세부 영역의 개별적인 연구이더라도 학술지와 발표의 장이 학제간 시스템으로 구축되면 독자 및 발표자, 그리고 토론자들은 학문의 통합화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체육학의 통합 연구가 성취되기 위해서는 체육학자들이 통합 연구의 의의를 인지하고 난관이 있더라도 열린 마음과 태도로 이에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전문화는 학자들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덕목이기는 하지만 그 전문화가 자신의 조그마한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타인의 참여나 간섭을 배제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유아론적 고립화일 뿐입니다. 타지와의 소통을 전제하지 않는 전문화, 세분화는 오히려 학문의 발전, 나아가서는 사회 발전에 장애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질적인 것으로 보이는 분야 간의 교류와 통합이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중요한 원천이 된다는 확신이 중요합니다. 통합 연구의 성취를 위해서는 체육학은 응용학문이다라는 고정관념의 틀을 벗어나보려는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는 체육학이 모학문에서 개발된 지식과 연구 방법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인 이론과 연구 방법을 구축하려는 가구책이 될 수 있습니다. 교육 철학의 위상에 대해 철학을 기초 이론의 위치에 두고 교육 철학을 응용 이론의 위치에 두면 교육의 활동과 제도적 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보편적 질문을 성립시킬 수 없습니다라고 한 학자의 주장을 경청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체육학을 응용 학문으로 볼 때 우리가 말하는 모학문들은 휴먼 무브먼트의 내용적 대상일 수는 있으나 체육학적 판단의 원천적 근거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 운동생리학, 스포츠 심리학, 체육 철학 등에 대한 모학문은 생물학, 심리학, 철학이 아니라 모두 체육학이 됩니다. 이는 체육이 기초학문, 즉 생물학이나 심리학,
그리고 철학에 종속되어 있다는 개념에서 인접해 있다는 인식으로 전환함을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20세기를 지나 21세기로 이어지는 현대의 학문체계는 특수화되고 분화되더라도 동일한 대상을 다루거나 동일한 이념을 지니는 한 하나의 학문으로 묶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대전제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는 환원주의에 근거한 과학주의의 한계와 학문 세분화 현상에 따른 영역 간 단절이라고 하는 부작용의 우려에 의해 나타난 반대급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육학의 극단적인 세분화 현상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으로 통합 연구, 즉 학제 간 연구가 강화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학문 영역이 극히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상황에서는 반성적이고 전일적인 사고, 즉 철학적 사유가 더욱 절실하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린 대로 세분화에서 덜 분화로, 덜 분화에서 부분 통합으로, 그리고 종국적으로는 전체 통합의 길을 점진적으로 가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세분화와 통합하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조화의 길이라는 사상, 통합 연구의 문호를 개방하는 학회지 및 학술 발표회의 편집과 형식, 그리고 통합 연구에 대한 열린 마음과 태도, 그리고 체육학 하위 영역의 모학문, 즉 기초학문은 체육학이라고 하는 인식의 전환 등이 체육학이 통합 연구로 가는 초석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체육학 연구의 세분화와 통합화의 길은 태길적 선택의 과정이 아니라 이의 조화를 이루려고 하는 진지한 성찰의 과정이라는 인식이 중요하다는 결론입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체육학의 세분화와 통합화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번 8주차 수업에 이어서 체육학 연구 또한 체육 인문학의 어떻게 하면 좀 더 발전화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한번 쭉 이어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체육 인문학의 메가 트렌드라는 것을 주제로 또 체육학의 통합 연구 혹은 체육학의 연구에 대한 내용을 수업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수업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마찬가지로 비대면 수업이기 때문에 블랙보드에 10주차 수업 자료를 첨부해 놓을 테니 여러분들께서는 조금 힘드시겠지만 이 영상을 보고 이번 10주차 수업을 학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